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7일 오후 2시 48분입니다. SQL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웹개발 강의를 하면서 이 SQL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맨날 뭐가 자꾸 늦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건강상의 이슈까지 슬슬 이제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C++ 계열 개발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모든 사고의 기준에는 이제 C 언어라는 게 이제 녹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C 언어라는 게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를 개발하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하드웨어에 대해서 의존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목적의 언어적 문법이 존재한다라는 게 또 대단히 중대한 특징이죠. 그렇다 보니까 C 언어라고 하는 것은 2024년 현재 약간 좀 로우 레벨에 해당되는 어떤 무엇으로 보이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결국 C 언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구조론이라든가 운영체제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C 언어를 기초해가지고 이른바 CS 이론의 기초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인 SQL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클리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좀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공부하시는 경향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왜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할까? 뭐 여러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좀 데이터베이스를 그 자체로서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SQL만 잘 알면 돼. 그러니까 RDBMS 잘 구성해서 쓰고 뭐 그걸 어떻게 물리적 구성을 가져가고 가상환경에서 운영하고 이런 거는 개발자인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관리자, 매니저가 할 일이지 뭐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가상환경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자가 너가 다 해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아무튼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좋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편향적 관점, 즉 컴퓨터 구조라든가 OS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와 C++ 언어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아주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료 구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게 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주소록이에요, 주소록. 아니 뭐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네, DB가 만들기 쉽진 않아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게 OS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뭐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만 조금 더 개념적으로 보자면 진짜 사실 주소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맨땅에 헤딩해서 다 만들려니까 조금 힘들어 가지고요. 책을 하나 최근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기초 입문서로 최대한 샀어요. 그래서 이제 비전공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뭐 이제 입문서적이 있길래 이걸 샀어요. 이걸 사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다 보진 못했고, 근데 보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어떤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잔뜩 들어가 있는 비전공자용 이제 DBMS 입문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잠깐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책에 지금 서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페이지 수를 좀 말씀드리기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앞부분에 이제 보통 이제 인트로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뭐 어떤 소개에 해당되는 글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유래라던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런 유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DB상의 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국 파일 시스템상의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구조상 램 메모리가 있고요. 1차적인 램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보조기억 장치 메모리가 있는데
이 보조기억 장치를 통제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체계, 그게 파일 시스템이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NTFS 같은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럼 뭐 하다못해 주소록이라도 만들었다. 그럼 블라블라.exe가 될 텐데 이 프로그램의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그 주소록을 이루고 있는 자료 구조 자체는 이제 가장 심플한 선형 구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형 구조로 주소록 데이터를 관리할 때 어디다 대고 앉았냐면 다 램에다 대고 해요. 연결 리스트 배워가지고.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겨우 그런 주제인데 거기서 한술 더 뜨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램에 있는 데이터를 보통 이제 파일에다가 즉 여기에다가 파일 시스템에다가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될 때 그걸 메모리로 로딩하는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데이터에게 영속성을 부여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 램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면 휘리릭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이제 2차 메모리는 이제 비휘발성이다 보니까 여기 저장을 해놔야 되고, 그러려면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말이 좀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주소록을 여러분이 직접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벌써 딱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름이 중복되게 할 거냐, 이름이 홍길동인 놈이 두 개 나오는 걸 허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허용했다고 쳐요. 근데 어떤 놈은 전화번호가 1, 2, 3, 4인데 어떤 놈은 5, 6, 7, 8로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홍길동이라는 애가 또 들어간다거나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다른 형태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중복과 관련돼 가지고 뭐 그거야 뭐 따지자면 많이 있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옛날,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는 건 이제 1960, 7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절 즈음에는 이 모든 상의 이슈, 데이터 중복, 값의 일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개발자가 자기가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IT 시스템의 본질에 가까운 기능인데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뭐 다 잘 다루게 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늘상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 어떤 소프트웨어도 그냥 정해진 연산만 순차적으로 하고 끝 이러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간에 산출물이나 최종 결과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DB 안에 영속화 시켜가지고 다시 재기동했을 때도 그걸 활용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베이스가 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해 넣는 거는 늘상 있었던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제 뭐 직접 개발하는 내내 고민하는 게 이제 데이터의 독립성 문제, 이건 구조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중복 최소화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겹치는 게 생기면 안 된다라는 부분, 이건 이제 설계상의 이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잔뜩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프로그램 A라는 데서 데이터를 모았어. 그래서 이제 파일로 저장을 다 해놨다? 그런데 이것에 이제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식이 있겠죠? 그걸 공부해야지만 프로그램 B가 또 그걸 읽어서 뭔가 처리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건데 A가 뭔가 작동하는 중에 B가 작동해봐요. 이게 이제 락이 걸리죠, 보통의 경우.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제 여러 프로세스가 한 파일에 접근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운영체제 수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있는 범용 운영체제 중에서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즉 파일이라는 데이터 단위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지 않는 범용 운영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입출력의 대기로 이어지는데 그 대기 시간에 따른 지연은 결국 성능자로 이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해결하자고 OS의 성능을 끌어다 쓰는 뭐 어떤 대기 시간 최소화 기법들을 논하죠. 그 정점에 가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놈의 넘블로킹 IO죠.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뭔가 대단한 것이 있냐 떠드는 그 넘블로킹 IO. 별거 아닙니다. 그 대기 시간 없애자 뭐 그런 얘기죠. 데이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예전에 제가 뭐 여러 강의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설계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 여러 개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요 세 개는 무조건 쪼개야 된다. 기능적으로 셋을 나눠라. 그러면 뭐가 있냐면 UI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체계에 해당되는 소지 로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조화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건드렸을 때 좀 바뀐다거나 그러면 다른 모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고 뭐 이렇거든요. 이것 때문에 붙여지는 뭐 MVC니 뭐 여러 아키텍처 이름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말 뭐가 있냐? 데이터 독립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독립성과 디펜던시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요소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졌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 부분을 여러분이 수정했다고 쳐봐. 그럼 UI는 데이터에 의존적이죠. 의존성이 존재하니까 어때요? UI를 바꿔서 엎어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한번 만들면 저건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구조 만들고 이런 걸 소위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데 설계라고 안 하고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주로 모델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그 조금 더 있어 보이죠, 모델링이라는 표현이. 아무튼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규칙들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결과적인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튼 그래서 그 설계를 반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 그래서 구조 변경을 하게 됐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데이터, 즉 어떤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에 대해서 읽는 프로그램 따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write 하는 프로그램 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2번 두 개 있었다고 쳐봐요. 이 구조 바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존성이 존재하는 1번 프로그램, 2번 프로그램은 같이 쏙 몽땅 다 소스 코드 뜯어 고치고 프로그램을 수정한 다음에 재배포까지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 이제 이른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부분은 서버에도 있지만 클라이언트에도 존재하겠죠. 이런 건 PC잖아요. 그럼 PC단에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1000개가 있었다. 1000대 PC가 이걸 쓰고 있었다. 그럼 1000개의 PC가 이걸 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 젠장. 네, 짜증이 밀려옵니다. 배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을 좀 살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웹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어쨌든 파일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은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대해 의존하게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역으로 데이터가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의존 관계가 역전하는 것 같은 묘한 현상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추상화 시켜주고 이걸 관리하는 전문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서 얘는 관리만 한다. 데이터 처리만 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애가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데이터의 논리 구조와 물리 구조를 분리하고 어쩌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DB 구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이제 뭐 파일 시스템을 몇 개 쪼개갖고 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파일 몇 개로 나눌 거냐, 뭐 이런 얘기.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출력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깊은 이론을 딱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논리적이냐 물리적이냐, 방금 나온 것처럼 물리적 구조 분리에 대한 얘기. 그럼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늘상 얘기하는 게 또 입출력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CS 이론 얘기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깊은 얘기 들어가면 이제 데이터 락 걸리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격리 수준 이슈라든가 이제 온갖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이제 실무 가서 뭔가 대형 서비스 만지다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DB로 분리하니까 장점이 뭐다? DB라는 프로그램이 별도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로 따로 떨어지고 걔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운영 중인 상태에서, 즉 소프트웨어를 셧다운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구조 변경이 되더라 이거예요. 물론 약간의 지연은 있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이런 짜증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데이터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둘을 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독립성을 확보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꽤 길게 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그 입문서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 겨우 달랑 2페이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이제 C++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해드린 말씀들을 쉽게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건 암기의 대상으로 치부되겠다는 좀 불길한 생각은 드네요.
자, 동시 접근 및 성능 향상 이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뭘 공부하면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책을 볼 때 자연스럽고 매우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네,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 외우셔야 되고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파일 시스템의 장단점을 설명한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서 뭐 몇 개를 골라라는 등 이거에 이제 답 체크를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OS 수준에서 락을 겁니다. 뭔가 입출력이 발생했을 때. 근데 말 그대로 락을 거는 주체가 OS죠. 그럼 그 락을 풀고 거기에다 대고 굳이 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역시 OS죠. 그래서 비동기 처리가 성능이 빠른 겁니다. 네,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뭐가 없냐? 대기에 따른 지연이 없어요. 당연히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구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데이터베이스 쓰면 성능 좋아진다. 뭐 그래서 데이터 일관성 및 무결성 보장한다. 이런 얘기가 성립하는 것이죠. 길게 얘기했는데 뭐 말하는 김에 좀 끊고 가기 못해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SQL 얘기 배울 때였어요. 그때 셀렉트문이라는 게 뭐였냐면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요거 뭐 여러분 뭐 테이블이 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 표 생각하시면 되잖아.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이름이 있고 뭐 여기 전번이 있고 뭐 여기 주소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름 뭐 최호성 뭐 홍길동 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전화번호 뭐 주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걸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 여러분이 이제 MS 워드나 그런 데서 보는 표와 같은 얘기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걸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요 하나의 어떤 항 이거를 이제 레코드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쭉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저런 게 한 10만 개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만 개를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이름이 최호성인 놈을 찾아서 그놈 전화번호 좀 알려줘 라고 하려고 해봐. 그러면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검색이에요. 근데 그걸 수행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의 SQL문, SQL의 이제 그 표준화된 어떤 RDBMS를 통제하는 문법이죠. 그 검색할 수 있는 명령문 이름이 select인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왜 find가 아니고 왜 select일까? 이걸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select가 맞다라는 생각이 거꾸로 들어요. 자, select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선택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별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라고 하는 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네, 이 파일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일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I/O 속도가 느리겠죠? 내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램 메모리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때 조건에 맞는 놈을 선택해서 램으로 카피해서 로드해야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인 거야. 그러니까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찾기 위해서 개나 소나 다 찾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놈을 골라서 찾아야 되죠. 방금 제가 또 뭐라고 했냐? 고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콜렉션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배우든 C++를 배우든 어떤 데이터를 보통 이제 콜렉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데이터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10만 개 중에 조건에 맞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빠른 I/O를 위해서 램에 집어넣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료 구조가 뭐냐면 거의 셋 중 하나야. 뭐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둘로 나뉘겠지만 선형이다 그러면은 일단 저걸로 가는 거죠. 리스트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벡터로 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비선형 구조로 간다 그러면 이제 맵 같은 거 나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DB 수준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비틀이 나오고 더 복잡하고 정교한 비선형 구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고 램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다룬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결국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행 수행에 걸린 시간을 데이터베이스 어떤 통제하는 프로그램들을 써보면은 뭔가 셀렉트문을 돌렸을 때 결과를 리턴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I/O 스피드예요. 입출력하는데 속도가 얼마 걸리냐. 그러니까 네가 어떤 식으로 뭘 했을 때 이걸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해야 되는 게 그놈의 인덱스를 어디다 걸었을 때 성능을 높이냐 이제 이런 얘기 하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 뭐 저는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갔다. 그쵸? 벌써 20분이네. 일단 한번 끊고 갈까요? 너무 길다. 네. 너무 길다. 그래서 일단 한번 끊고 요 다음 얘기 하나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